자, 오늘은 왜 좌파가 이기고 있는가, 이걸 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왜 좌파가 이기고 있는가.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좌파가 늘 승리했고 이겼고, 언제나 좌파에 질질 끌려다녔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정말 그 두 대통령이 결국은 끌려 내려온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그 교체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선거를 통한 교체가 아니고 끌려 내려온 거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도 참 감옥에 보내서 아주 참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선거라고는 하겠지만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좌파가 결국은 이긴 거예요. 선거 통해서 결국은 교체가 됐지만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좌파가 이기고 있는가, 이거를 좀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우리 우파 진영은 왜 대한민국의 그 수십 년 역사 동안 항상 왜 좌파에 항상 질질 끌려다니고 늘 저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고, 국민들 전체가 어느덧 저들이 심어놓은 그 잘못된 어떤 아젠다, 잘못된 그런 틀에 왜 다 이렇게 몰려갔는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기회나 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무너졌다고 봐요. 이제 더 이상 아마 이제 대한민국의 우파 진영은 소생하기가 힘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는데, 왜 좌파가 항상 이기고 있는가, 그거를 좀 우파 진영에서 좀 진지하게 따져보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를 좀 깊이 분석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또 다시 정권을 빨리 교체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만 그냥 이렇게 몰두했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만히 보니까 치밀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좌파를 어떻게 하면 참 모든 면에서 이걸 좀 정상화시킬까, 거기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그걸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꼭 계엄이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 출입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왜 참 말도 안 되는 참 엉터리, 나는 엉터리라고 생각해. 엉터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진짜 좌파들이 저렇게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접수하게 만드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좌파가 이기고 있는가? 첫째는 일단 우파는 조직이 너무 항상 조직의 문제가 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는요 옛날부터 딱 두 사람만 모이면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항상 조직으로 움직여요. 조직. 개인으로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옛날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보면은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 어떠냐, 늘 항상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갖고 조직 단위로 항상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단위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선정하고 뭐든지 공산주의 좌익은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조직이 없어요. 크게 없어요. 그냥 각계. 항상 보면 우파는 뭐예요? 그냥 으쌰으쌰는 잘하고 뭐 또 갑자기 뭐 거리에 나오고 지금도 봐요. 지금도 조직이 없잖아요. 물론 뭐 자유대학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세이브 코리아나 부정선거를 밝히는 뭐 지금 그런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파가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해서 좌파를 무너뜨릴 것인가. 이거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이것만을 참 다루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조직이 없잖아요. 그냥 그때. 그리고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은 항상 문제가 되지만 이 코인파리들 굉장히 우파로 해서 내가 좀 후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인간들이 굉장히 아주 우파 진영에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상한 놈이 변절자 아주 그 몇몇 아주 좀 골치 아픈 인간들이 계속 물을 흐리죠. 그러니까 우파는 보면은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없어요. 그때 즉흥적으로 했다가 또 주로 이제 개인이 많이 하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공산주의나 마르크스, 레닌, 이 모택동도 어때요? 그 전술 전략을 보면은 항상 조직을 만들어갖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걸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때요? 한 국가와 한 사회를 완전히 다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도 레닌이 조직한 그 볼셰비키가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때요? 러시아 의회와 군대를 다 접수하잖아요. 한 150명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인원이 러시아를 완전히 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밀한 조직으로 각 요소를 격파하고 무너뜨리고 선전선동을 해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완전히 다 사회 전역으로 딱 점령하게. 그래서 우파는 이 조직이 없기 때문에 문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경험했으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저들에 의해서 우파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냥 어떤 뭐 개인적으로 몇몇 소그룹 단위로 지금 대한민국이 막 이렇습니다. 뭐 빨갱이가 이렇습니다. 뭐 지금 그때 문제가 뭐 이러냐.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하니까 지속성이 없잖아요. 지속성도 없고 뿌리도 없고 일단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공산당은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는 벌써 6.25 전쟁 이후에 벌써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릴까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을 자꾸 독재라고 했죠. 4.19도 그렇죠. 3.1운동도 이게 사회주의, 빨갱이가 이게 뒤에서 선동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일반 역사가들도 이런 부분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하고. 그래서 왜 좌파가 이기느냐? 조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조직. 그래서 지금도 이 좌파는 굉장히 이 조직이 치밀해. 그래서 좌파는 어떤 한 가지의 목표가 있으면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산당 중앙 조직, 그러니까 그들의 중앙 조직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퍼져 있는 수백, 수천 이 단위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파는 지금 현재 우파는 지금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상한 인간들이 지금 벌써 지금 엄청나게 좀 분탕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우파는 완전히 지금 그냥 내가 볼 땐 굳이 민주당이 손 안 대도 돼요. 손 안 대도 그냥 우파는 대한민국 우파는 알아서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알아서 지금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 좌파는 우리나라 좌파는 철저하게 개인이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한번 잘 살펴봐요. 저들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그냥 돌출하는 게 없어요. 이미 사전에 다 정해진 계획과 목표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거지 개인이 돌출 발언하거나 돌출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좌파 진영이 이 조직으로 예를 들면 교육, 역사, 문화, 연예,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일단 또 정치, 국회, 경제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접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실행 계획을 세운 그 조직이 탄탄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게 우파가 거기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전두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권을 잡았으니까 세상이 다 우리 거지 이런 생각만 빠져있지 실제로 이 사회 구석구석을 점령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회 구석구석을 누가 점령하느냐? 사회주의자들은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80년대는 대학생들 농화를 보내가지고 농촌에 가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 농민들. 근데 실상은 사회주의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교육, 종교조도 봐요. 처음에 종교조는 출발은 촌지 안 받기. 굉장히 좀 선진 교육, 좀 그런 걸 목적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벌써 다른 목적이 들어오잖아요.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봐요. 뭐든지 이 조직이 없으면은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거야, 절대. 어떻게 한 사람이 1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10명을 못 이겨요. 그래서 원래 이 공산당 활동이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조직으로 활동하라는 그 지침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혼자는 안 돼. 항상 조직.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북조선 공산당,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남로당. 이 조직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테러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개인이 폭동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직으로 한 거라고. 근데 우리 우파는 그게 없어. 지금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더군다나 정권도 이제 빼앗긴 판에 이제 저들이 원하는 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은 무슨 이상한 인간들이 또 내부에서 무슨 고소하고 어쩌고 지금 너무 심각해 지금. 가만 놔둬도 지금 우파 진영 무너진다고. 그래서 우파가 좌파를 이기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단일 조직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각 분야, 각 영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 우파가 점령할까?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해야지 좌파처럼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도저히 안 돼. 안 돼. 싸움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봐요. 결국은 김대중 정권 들어서죠. 김영삼이 들어서죠.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재명. 이게 그냥 좌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각 분야에 벌써 조직들이 밑에서부터 활동을 하게 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의 인물을 세워서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근데 우파는 정말 이게 없어요. 우파는 조직 싸움에서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계격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는 탱크로 밀고 오는데 우파는 그런 탱크가 없어갖고 각 사람이 지금 총 하나 잡고 그게 싸움이 돼요? 탱크 앞에서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고. 절대 못 이긴다고. 근데 우파는 확실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경험해봤으면 그때 엄청나게 거리에 모여있고 엄청나게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끌려 내려오잖아요. 왜? 조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좌파는 딱 사법부에 가보면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있고, 교육에 보면 또 교육 쪽에 있고, 경제는 또 그쪽에 따로 있지. 다 있단 말이야, 다.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이 또 있어요. 통합조직. 거기에서 모든 오더가 내려가가지고, 그게 순차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은 뭐든지 일사불란하고, 딴 말이 안 나와요. 딴 말이 안 나와요. 지방방송국이 없다고. 중앙에서 한번 딱 지침 내려면, 그건 끝이야. 근데 우파는 조직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저기서 저러지. 지난번에도 봐요. 자, 세이브 코리아도 그렇고 광화문도 그래요. 이게 지금 나누어진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로 합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단위로 움직여야지. 세이브 코리아는 이쪽에서 하고 여기는 여기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또 이쪽에서 막 또 상대편에 대해서 막 또 막 요매하고 막 또 그럼 알아서 무너지는 거라, 알아서.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우파 진영은 뚜렷한 조직이 없어요. 우파 해가지고 뭐 딱 생각나는 게 있으면 무슨 없잖아. 그냥 유튜버들, 각계 유튜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근데 이것도 다 따로따로 논단 말이야. 따로따로 논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그래요. 여기에 모든 우파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한꺼번에 그냥 달려들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부방단위가 그거 하나 별도로 있지만, 그거 별로 힘 못 써요, 사실. 그 경찰도 압수수색했고, 근데 자유대학도 마찬가지야. 자유대학도 자꾸 애들 길거리에 뜨거운 날 자꾸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거기서 머리 좋은 놈들 뽑아가지고 걔네들은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부터 해가지고 공산주의 역사, 좌파의 그 선동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애들이 완전히 그냥 한 사람이 전략가를 만들어놔야지. 그냥 애들을 그냥 뜨거운 날 이렇게 그거 한다면 그거 아무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뭐가 문제냐? 우리 안에서 볼 때 우리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보기 좋으면 그거로 끝이야. 그러나 좌파는 바깥에서 본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보니까 자기네 모습을 더 잘 보고 상대방 모습도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의 우파는 맨날 우파의 가치, 우파, 보수 민주주의 맨날 그런 얘기를 하지. 그게 실제적으로 조직 단위로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 전혀 없다고, 전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좌파들은 뭐 하나 하면은 벌써 일사불란하게 그걸 밀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언론도 벌써 봐요. 그렇게 언론이 문제가 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언론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으면은 빨리 언론 확 다 휘어잡아야지. 이번엔 민주당 봐요. 전부 다 방송국, 언론 다 자기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왜 그걸 보고도 그렇게 당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우파는 이게 전략가가 없어요. 전략가가. 현장에서 아스팔트 세력만 있지 뒤에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지금, 활동 영역이 지금 막 계속 몰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조직은 또 활동가가 있는 조직이 있고, 이론가가 있는 조직으로 또 나눠져요. 이 두 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는 활동가만 있지 이론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뭘 하기는 해. 하긴 하지만 일관된 게 없어요. 뭐 하나 생기면 문제 생기면 거기 우르르 갔다가 여기면 이렇게 갔다. 근데 그거를 좀 일관되게 어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딱 조직 체계를 만들어갖고 반개 조직 수십 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중간 조직 만들어 놓고 맨 위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일관 때 딱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됐을 때 좌파 진영에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라라 딱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일사불란하게 좌파 진영 모든 영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다양한 선전선동부터 해가지고 온갖 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계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됐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이미 그 이전부터 좌파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빨리 끌어내려라. 최고 그 위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밑에 중간 하부 조직들이 그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자 또 활동, 목표, 실행 그걸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계속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딱 돼버렸잖아요. 바꿨잖아요. 정권이. 근데 우파는 그게 없어요. 우파는 뿌리도 없고 뿌리가 없으니 열매도 없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번 당해봤으면은 야 좌파가 저렇게 대통령도 저렇게 끌어내리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 분석을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맨날 보면은 우파는 그냥 그 문제만 파헤쳐.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건 맨날 해봐야 소용없는 말이고, 하나만 한 짓이고, 저들이 어떻게 그거를 해서 저렇게 됐을까, 그거를 연구해야죠. 그러면 지금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파가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좌익 정권을 어떻게 하면은, 우파가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치밀한 전략을 짜야지. 맨날 이재명이 잘못했다, 그거 해볼 소용도 없다니까요. 그거 그리고 우리끼리 우파 안에서만 메아리 치지, 바깥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게. 관심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파는 자기 안의 진영만 보는 거예요. 바깥은 못 봐. 바깥에서 우파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맨날 그냥 우리 안에 끼서만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형편없거든. 좌파가 볼 때는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파는 좀 종합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예를 들면 친중, 지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뀐 뒤로 지금 너무나 막 급속하게 바뀌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좌파, 우파가 다시 권력,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파적 가치로 사람들을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해야지 이걸 안 해놓으면은 계속 백날 천날이 가도 안 돼요. 미국도 한때는 좌파들이 활개를 친 때가 있었다고. 그러나 미국의 우파 세력들이 그 치밀하게 분석을 했단 말이야. 분석을 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미국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하나하나 야곱야곱 해가지고 결국 레이건이 당선되고 부시가 당선되고 그러다가 또 약간 또 삐끗해가지고 좌파 민주당이 또 집권하고 다시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야. 그 이전에 우파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 거라고요. 트럼프가 그냥 그 사람의 능력으로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뒷받침한 우파 세력들이 탄탄한 세력들이 뒷받침 해주니까 트럼프가 결국은 당선이 된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지금 보니까 내가 쭉 보니까 나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나도 열심히 막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절 그냥 강단에서 세교가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안 하는데 문제는 우파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그렇게 당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당하더라고. 그게 뭐냐? 결국은 이전에 왜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그때 생긴 일만 막 대처한 거예요. 그리고 우파도 참 이 나쁜 것들이 뭐냐?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돈 버는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짓을. 그건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벌써 이미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파의 정통성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여기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뛰어드는 인간들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요. 이 인간들이 또 변절을 해요, 또. 시간이 가면 또 변절을 한다고, 또. 지 유리한 대로 또.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자꾸 설쳐되니까 우파는 물이 계속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좌파는 어떻게 하느냐? 좌파는 절대 혼혈이나 잡종을 그 안에 안 들여, 절대. 근데 우파는 혼혈, 잡종 다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국힘도 당대표는 처음부터, 저 좌파의 물을 좀 먹었거나 저기에 좀 몸을 담았던 인간들은 아예 저기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아예.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당을 뒤집어 엎고, 그 한뚜껑 같은 인간들 나와가지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린 인간인데, 그런 걸 당대표로 만드는 국힘이, 그게 뭘 하겠냐고, 뭐. 그러니까 우파는 순혈이 없어. 전부 다 잡종들. 전부 다 피가 섞인 거야.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더럽힌 거야. 그러나 좌파는 전부 다 순혈주의, 순혈주의. 조금만 벗어나면 확 내쳐버려요. 무섭게 내치잖아요. 그래서 순혈주의로 간다고. 공산주의는 원래 순혈주의라고. 조금이라도 우파적 피가 섞인 놈은 안 돼. 저 놈은 잠깐 써먹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확 내리쳐버려요. 근데 우파는 어때? 이 피가 섞였어요. 얘가 도대체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거야, 얘가. 이게 누구 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파는 조금이라도 전력을 봤을 때, 이게 얘가 조금이라도 좌파적 물을 먹었고, 거기 활동했다. 절대 그녀는, 그 연놈들은 절대 우파에서 받아주면 안 돼요. 걔들이 아무리 윤어게인 외쳐도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전력이 완전히 네가 전향했는지를 완전히 그거를 시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는 피가 섞이니까 이게 도대체가 진짜 우파인지 가짜인지 이게 누구 신지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지 이승만 대통령의 신지 김대중의 신지 노무현의 신지 이걸 몰라. 근데 결정적인 때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때 꼭 뭔가 딱 틀어지는 인간들이지. 이게 내부의 첩자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항상 그 인간들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참 뭐가 문제냐면, 정말 순수 우파들이 모여있는 이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온갖 잡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지저분한 정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주 싹 다 피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순혈 우파만 남기고 전부 다 나머지는 다 쫓아보내야 돼. 니들은 저 민주화 가든지 니들 당을 알아서 차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섞으면 안 돼요. 다 섞으면 당장은 세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더러운 피들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 항상 그래, 항상. 그러니까 왜 좌파가 이기냐? 첫째, 조직이 없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좌파는 피가 깨끗한데 우파는 피가 더러워요. 땅 욕을. 그래서 좌파 활동하는 애들 봐요. 전부가 다 젊은 시절부터 오직 한 길만 왔잖아. 좋은 길은 아니지만 좋은 길은 아주 항상 한 길만 왔다. 한 길만. 그러나 우파는 봐요. 보면은 전력을 보면 한때는 노사모 했다고, 한때는 김대중이 어쩌고, 이런 잡종들이 갑자기 우파에 와가지고 지가 윤어게인하고 그걸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거를. 그걸 받아주냔 말이야, 그거를. 안 그래도, 저쪽에서 항상 내부 첩자를 심어놔서 결정적인 때, 항상 틀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해야 절대, 앞으로 두고두고 우파 내에서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보면 항상 피가 더럽다, 피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이 우파가 좌파를 절대 못 이기는 요인이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파 현재 활동하는 거 다 못하게 법으로 다 만들어요. 다 만든단 말이에요. 다. 근데 그걸 대처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우리끼리나 그저 만족할 뿐이지,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런 관심이 대상이 못 된다고요. 예. 다만 이걸 이용해서 돈 버는 인간들, 그놈들만 어떻게 보면 좋은 꼴을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신 뭐라고 하는 그 인간도 그렇고, 또 그것도 그렇고. 물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우리는 이래서 이랬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우파 진영 전체를 그냥 와해시켜버린다고 지금. 완전히 다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딱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게 활동을 해야지. 그냥 각계 활동해봐야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래봐야 그냥 자기 개인의 활동일 뿐이지, 그게 무슨 큰 장기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가지고 체제를 막 이렇게 바뀌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좌파는 옛날부터 한총련, 전대협 이런 아주 그냥 막 진짜 어마어마한 이 조직들이 젊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양성된 이 좌파 전사들이 있는데 걔들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절대 못해요. 정청래를 자꾸 우파에서는 자꾸 멍청래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엄청나게 단련된 사람들이라고요. 군인으로 치면 공수부대원들이 걔들이. 그런 애들하고 일반 병사들하고 싸워봐야 일당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파가 보니까 좌파는 은연중에 좀 깔보는 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것들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걔들은 그렇게 활동하는 활동가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 진짜 무서운 애들이 그 뒤에서 전략을 다 짜고 하나하나 활동가들한테 임무를 부여해서 우파를 괴멸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보면은, 우파는 진짜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그냥 개인 어떤 유튜버가, 이래서. 그거는 좌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위협이 안 돼요. 항상 우파는 김어준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잖아요. 또 우파는 펜 마이크 있지, 그라운드 씨, 보면은 잘하긴 하는데, 효과는 없어. 그냥 분산만 될 뿐이지. 그리고 또, 견해 차이도 또 틀려요, 또, 보면은. 예전에 김문수 지지한다. 또 이쪽은, 우리는 우리 총리를, 그때도 갈라섰잖아. 봐. 그게 멍청한 짓이라니까. 좌파들 같으면 딱 하나로 통일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파는 이게 벌써 이쪽 김문수 팀, 이쪽 그냥 막판까지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김문수가 됐잖아요. 벌써 이미 거기서 진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거기서 누가 정리를 했어야 돼. 딱 하나다. 이 총리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김문수야. 처음부터 딱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누가 했어야 되는데 조직이 없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좌파는 봐요. 아무리 우리가 찌신이 백날천날 해봐야 초질만 밀고 나가잖아요. 결국 됐잖아요. 이제 조국이 이제 등판했어요. 조국이 원래 이제 조국은 차악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나가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미 조국은 준비된 사람이 이미. 우리가 볼 때는 입시비, 그거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그거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국을 어떻게 하면 우파 진영에서 조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전략을 짜야지. 그럼 우리 쪽은 대안이 누구냐, 이거. 그럼 지금부터 대안을 빨리 키워줘야 돼요. 그런 인물을. 근데 안 되잖아. 그냥 서로 자기가 해먹겠다고 그러고 서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근데 좌파는 전체 조직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로 딱 통일이 돼. 근데 우파는 안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서로 코인팔이 하려고 서로 하지. 이러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소멸될 거예요.
이제 이대로 그냥 알아서 소멸, 알아서. 예. 민주당은 신경도 안 써요. 민주당은 우파 신경도 안 써요. 쟤들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저 국힘도 저것도 빨리 저 없애야 된다고 오죽하면 한 정당까지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판인데 뭐 일개 뭐 이런 우파 그거는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그러니까 그걸 알아를 말해. 그거를. 응?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때에 지금까지 쭉 내가 와봤지만 야 우파는 왜 이렇게 자꾸 지는 싸움을 왜 할까? 그러면 자기가 왜 싸움에서 지는지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스포츠 감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팀의 전력과 상대방 팀의 전력을 딱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팀이 지면 왜 지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훈련 방식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는 게 이게 그 감독이 좋은 감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지는데도 전략도 전술도 안 바꾸고 맨날 똑같은 싸움하면은 그 팀은 100번 싸워봐야 100번 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우파 진영 감독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다 각계 방식으로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딜 누굴 봐야. 그러나 좌파는 딱 한 군데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딱 한 군데만 봐도 좌파는 지금 뭘 주장하는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근데 우파는 이게 뭐 도대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거 같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 응? 그러니까 우파는 이제 앞으로 자동 소멸 저들이 우리를 뭐 탄압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소멸될 거란 말이에요.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벌써 딱 대세가 이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벌써 그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자진해가지고 지 폰 또 검찰에 제출하고 그냥 내부 총질을 얼마나 해야 돼? 지 살려고. 지가 볼 때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코인팔이 해먹기 힘들겠다. 이쯤 되니까 이제 그냥 우파 진영의 인사들을 팔아먹는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는 살아납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세고 셌단 말이에요. 우파 진영에는. 응?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일으키고 싶은 현재 이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첫째 조직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파적 정치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답니다. 선전선동도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좌파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우파는 그게 없고 계속 그냥 이게 참 안타까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부분을 이끌어줄 사람들도 조금 지나면 이제 없어진다고 있잖아요. 없어진다고. 참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왔나. 결국은 수십 년 동안 좌파들은 일관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좌파적 마인드로 이 대한민국 전체를 접수한다. 오직 그 하나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역사 왜곡도 하고 맨날 일본에 대해서 반일 정신 심어줬고 맨날 그 짓을 그냥 온 영역에서 다 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자꾸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중국에 대해서도 자꾸 그 대신 미국에 대해서 반미적 생각 이게 다 조직에서 만든 활동이에요. 활동의 결과라고. 근데 우파는 그냥 가만히 그냥 설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제대로 자려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정말 그때 확실하게 이 대한민국의 좌파 뿌리를 확 뽑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뽑았어. 못 뽑았어. 그게 결국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몇십 년 지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비참하게 끌고 내려오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은 보수적 이제 대통령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 마지막 기회를 너무 참 어설프게, 너무 참 허술하게 해가지고 더 빨리 앞당겨 버렸어요. 더 빨리 그냥 죽음을 재촉했다고. 과연 이러한 상황을 내가 볼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힘들고 외부에서 미국이 진짜 어떻게 정말 돕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어려워. 힘들어. 안에서 한만 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좀 알고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열심히 좀 바르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든 영역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심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전략을 세우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도 없지. 또 이제 안에서 벌써 이게 분란이 일어나지. 안에서 벌써 이게 지금 막 내부 안에서 막 지금 이러고 있지. 이런 상황이 이제 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왜 좌파가 이기고 있는가?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면 좌파가 했던 그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사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역시 똑같이 저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쟤들도 몇십 년 동안에 자기들 말로는 몇십 년 동안에 독재 안에 씨름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 쟤들도 그래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좌파의 독재 앞으로 수십 년 그 시간을 지나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럼 어쨌든 그렇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좌파가 이기고 있는가? 이걸 좀 우파 진영이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당했는데 지금 또 그대로 들어요. 그대로 그걸 반복해. 그래서 참 안타까워. 요즘국에서 보면은 이제 우파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의 무슨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 모든 걸 다 지금 저쪽이 다 가져갔는데 그나마 있던 거 다 가져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지금 저렇게 된 걸 보면은 딱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젠 끝났구나. 그러니까 제발 우파가 지금 어떤 지역적이고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이러고 열내지 말고 이게 긴 싸움이 될 거니까 대한민국 회복이 되려면 이건 정말 긴 싸움이 된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된 그런 연구 조직, 활동 조직 이걸 잘 만들어서 참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이런 그런 어떤 좀 상황이 이렇게 돌이킬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좀 정말 그걸 진지하게 이걸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볼 때는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갈지, 얼마나 참 보존이 될지 참 여러 가지로 앞이 참 막막하고 캄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 능력으로 참 이 땅, 이 어두워진 이 땅을 좀 밝게 해주시고 저 붉은 악의 무리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